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업하게 될 내용은 전라북도 고창의 명물인 이 장어를 가지고 시수 수업을 진행할 건데요. 이 장어는 크게 이제 갯장어하고 민물장어를 이제 주로 먹게 됩니다. 이제 갯장어라고 하면은 이제 하모라고 해서 이 얇은 살에 이제 장가시가 많은 장어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샤브샤브라든지 살짝 데쳐가지고 드시는 방법들이 있고, 이 민물장어는 약간 구이를 해서 이제 간장 양념을 발라서 이제 밥이랑 같이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수업하게 될 내용은 이제 장어 솥밥인데요. 저희가 이제 솥밥이라고 하면 솥에다 이제 밥을 짓는 이 똑같은 뜻이랑 비슷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이 밥은 이 특유의 단맛이 있는 걸로도 많이들 알고 있지만, 이 식감 자체가 이 전분질이 있기 때문에 약간 부재료하고 같이 곁들이게 되시면은 이 맛의 상승 효과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장어의 밥과 이제 같이 곁들일 수 있는 야채들을 좀 소개를 해드려서 이 장어가 조금 밋밋하거나 좀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질리지 않고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제 소개드릴 이 장어는 이제 조금 크죠. 이제 장어는 뭐 1미, 2미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크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뭐 3미라고 하면은 1kg에 이제 3마리 올라가는 장어를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크기에 따라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약간 요 정도 크기의 장어는 2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이 팔 정도의 이제 길인데요. 2미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장어가 이 시중에 유통이 될 때 이렇게 손질이 돼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점액질인데요. 이 뒤집어 보시면은 이 점액질이 이렇게 계속 묻어납니다. 이 점액질이 이렇게 묻어나게 되는데, 이게 드실 때는 좀 이 식감이나 이 맛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칼로 이렇게 벗어주시면 되고요. 장어를 손질하시거나 만드실 때는 두 가지 종류의 손질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이걸 이제 구우는 방법들이 있고, 이걸 한번 찌시면 좀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들어오시면은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치신 다음에 점액질을 제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10분 정도 이제 스팀에다가 쪄주시면은 장어가 가지고 있는 점액질도 제거될 뿐더러 이 식감이 조금 더 연하게 드실 수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제 직화로 바로 구우실 텐데, 그럴 때는 이제 점액질을 제거를 해주시고 약간 구워주시면은 이 직화로 굽기 때문에 장어 특유의 식감을 살릴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어 데리야끼를 뽑는 법하고 이 장어를 굽는 법, 그리고 밥 짓는 법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진행할 텐데요. 이 장어를 이제 손질하시게 되면 이렇게 점액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오늘 손질을 하실 때는 이 도마를 최대한 안 쓰는 방법으로 이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야채 손질을 먼저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장어 손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어덮밥에 위에 올라가야 될 야채인데요. 이거는 이제 무순인데, 이 무순은 이제 무가 가지고 있는 그 향보다 더 배가 되게 향이 나기 때문에 이 장어가 가지고 있는 약간은 비릿한 맛들을 이 무순이 이제 제거를 해주기 때문에, 요 무순은 이 윗부분, 요 부분만 이렇게 살짝 썰어가지고 위에 그 고명으로 장어랑 같이 오실 수 있게 드실 수 있게 밥 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생강채. 생강은 이 장어 가지고 있는 단맛하고 이 쓴맛이, 생강이 장어를 드실 때 이제 느끼한 맛들을 좀 이제 잡아줄 수 있는데요. 최대한 쓸 수 있는, 그리고 마늘은 이
지금 생마늘을 하면 좀 아린 맛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마늘을 열에 가열하게 되면은 마늘에서 나오는 그런 향들이나 감칠맛 성분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재료의 기본 재료로 이제 마늘을 쓰고요. 중식 같은 경우는 이 샤오숑이라고 해가지고 마늘에다가 대파를 더해가지고 향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마늘과 이 생강이 그 파가 나오는 그런 향들이 이 음식의 잡내를 잡아주면서 이제 감칠맛을 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늘은 이 밥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얇게 썰어가지고 아린 맛을 제거한 다음에 이제 밥 위에 올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슬라이스를 얇게 해서 준비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장어를 손질할 텐데, 장어는 크게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수분기를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수분기를 제거를 안 주시면 재료가 수분을 먹음으로써 그 식재료 자체가 조금 흐물흐물해지기 때문에 수분을 꼭 제거를 해 주시고요. 이 키친타올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수분을 제거해 준 다음에 장어를 이제 근막 겉에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긁어서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점액질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뒤집어서 이 양념이 잘 배 수 있도록, 지금 크니까 좀 반 정도 잘라 주신 다음에 이 장칼집을 살짝 넣어주시면서, 장어가 이 뼈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들리실지 모르겠죠. 요걸 이렇게 넣어주시면 뼈가 이렇게 약간 끊어지는 소리가 이렇게 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만 칼집을 넣어주시면서 이 장어가 뼈도 끊어주시면서 이제 약간 데리야끼를 밟았을 때 이 칼집 사이로 이제 양념이 좀 벨 수 있어서 안에까지 고루 벨 수 있게 이렇게 칼집을 조금씩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장어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칼집이 이제 들어가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이 장어는 이래 생고기나 이래 생선들은 열을 가하게 되면 수축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장어나 이런 간장 양념이 들어가게 되면 수축이 되면서 양념을 먹게 되겠죠. 그 더군다나 이제 직화 방식으로 굽게 되면 그런 모양의 변화가 훨씬 더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이제 이론적인 거를 먼저 이해를 하신 다음에 그 실기적으로 다가가시면은 조금은 더 이해를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좀 넓어지시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밑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 못 드렸는데, 이제 쌀은 항상 밥 짓기 전에 한 2시간 전에 이제 불려 놓으시면은 이 밥을 최대한 빨리 지을 수도 있고, 밥 짓는 거는 한 15분, 10분 요 정도면 이제 불린 쌀들은 이제 지으실 수 있으니까 이 불린 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오래 불려 놓으면 당으로 인해서 이제 산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너무 오래 불리지 마시고요. 불리실 때는 항상 불려 놨으면은 냉장 보관해서 5도 이하의 냉장 보관을 꼭 해주시는 게 가장 변질의 위험이 적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장어 솥밥의 밑준비를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팬을 달궈야 되니까 불을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해야 되니까 쌀을 이제 올리실 텐데, 쌀은 불린 쌀을 사용하실 경우는 이제 쌀이 물에 잠기고 이 자작자작하게 이렇게 될 정도의 물을 부어주시고요. 이제 당겨주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은 이제 물이 끓기 시작한 후부터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조리 시간이 있는데요. 한 7분 정도 이제 끓이시다가 약불로 이제 은근히 쌀물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 그 다음에 뚜껑을 닫아서 이제 뜸을 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리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장어 데리야끼를 만들 텐데, 장어 데리야끼를 만들 때 이 데리야끼 소스를 만들 때 굉장히 오래 끓이시게 됩니다. 막 2시간, 뭐 3시간 해서 끈적끈적하게 이제 끓이시게 되는데,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이제 뼈가 들어가지 않는 이 조리법들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볶아주시면 됩니다. 오일을 두르지 않고요. 이 양파를 이제 팬에서 약간 구워줍니다. 오일을
굽게 되면은 약간 수분이 이제 생기게 돼가지고 수분이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팬에 태우듯이 이렇게 구워줍니다. 이렇게 넣고 생강도 조금 넣고 그러면 이제 오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삼투압 발생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면은 약간 야채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향들이나 수분들이 농축되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오일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데리야끼 소스가 겉도는 것도 조금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색깔이 어느 정도 이제 나올 수 있게 이제 태우듯이 이제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 설탕이 약간 체내에 들어갔을 때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야채가 가지고 있는 당분들은 체내에 들어가면 소화도 잘 되고 다른 이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배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사용을 하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데리야끼 소스를 만드실 때는 항상 물의 양에 따라 농도가 정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만드는 이런 발라서 굽는, 식재료에 발라서 굽는 데리야끼들은 대부분 2대1로 하는데, 이제 장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입안에서 있는 시간이 많아서 침샘이 들어가기 때문에 간이 엄청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이제 만들 텐데요. 이렇게 만드시게 되면, 이렇게 볶게 되면 야채에서 나오는 당분들이 팬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팬에 있는 것들을 잘 녹이기 위해서 이제 당분이나 이런 것들 넣어주시게 되는데, 우선 설탕을 먼저 넣어서 이제 설탕이 녹을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잘 섞이게 이제 당분이 더 나올 수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간장은 동량으로 넣어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그럼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볶아주는데 약간 이제 시럽화가 이제 됩니다. 그 다음에 물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미림을 넣어줍니다. 미림은 정종에다가 당을 넣어서 입힌 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장어가 가지고 있는 잡내 이런 것들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밥이 이렇게 끓게 되면 이제 뚝배기는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 이 불을 줄인다고 해서 줄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자글자글하게 끓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림 똑같이 간장, 설탕, 미림 동량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 똑같이 넣어주신 다음에 이 데리야끼 양념이 이제 졸 때까지, 끈적끈적해질 때까지 이제 놓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놓으시면 약간 농도가 좀 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여기다 당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 물엿이나 뭐 이런 것들 넣어주시는데, 전라북도 하면은, 고창 하면은 그 장어도 유명하지만 이 복분자가 굉장히 유명한데, 이 술도 들어가야 되고 그 복분자도 들어가야 돼서 좀 불편하기도 하고, 이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서 잘 얻지 못하니까 이 술을 사용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한국의 술들은 약간 증류주여서 약간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단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특유의 이제 당분을 넣는 것보다는 이런 단술들을 조금 넣어주시면 이 잡내도 제거되고 향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맛의 조화를 좀 이렇게 더 해주실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리시게 되면 알코올은 날아가고 이제 단맛과 짠맛이 있는 이 복분자 소스가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제 밥을 하실 때 이제 이 수분기가 이제 줄어드시게 되면 이렇게 줄이셔가지고 이 수분기가 조금 더 날아갈 수 있게 조금 약불에서 이제 끓여주신 다음에 이제 뜸을 들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밥을 하실 때는 그게 너무 어렵지 않고 물량만 잘 맞추신 다음에 이게 쌀이 익을 수 있게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끓여주신 다음에 이제 수분기가 좀 없고 이제 연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누룽지가 되겠죠. 그러면 그때 뚜껑을 이제 닫아주시고 불을 꺼주시면 이제 밥이 완성이 됩니다. 장어덮밥이기 때문에 밥이 조금은 진 것보다는 이제 꼬들한 게 낫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스는 이런 식으로 해서 끓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밥이 어느 정도 이제 수분이 없어지고 이제 뜸을 들일 시간이 되면은 요 밥을 옆에다가 이렇게 내려 놓으시고 뚜껑을 이런 접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살짝 닫아주시면 저절로 이제 뜸이 들여지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장어를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어 데리야끼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조리 주시면은 끈적끈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 건지셔가지고 이제 발라주시면 되는데, 장어는 천천히 익혀가지고 그 장어가 바로 익힐 때보다는 안까지 안 익을 수 있으니까 천천히 익히셔서 이제 적정한 온도가 됐을 때 이 데리야끼를 한 번 더 발라가지고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 매운 고추를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은 이 단맛과 짠맛이 강한 것들에 이 매운맛이 들어가게 되면은 조금 더 맛이 중화가 되니까 조금 마지막에 이렇게 좀 넣어주셔서 끓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소스가 이렇게 졸여지시게 되면 이제 이거에 맞춰서 장어를 구워야 되니까 팬을 바꿔서 장어를 굽도록 하겠습니다. 불은 항상 낮은 온도에서 하지 마시고 높은 온도에서 계속해서 그 에센스를 뽑아야 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맑은 국물을 낼 때는 이제 약불에서 오래 끓이시지만 이제 에센스 바로 이제 쓰실 때는 이제 강한 불에서 계속 색깔이 있는 것들은 이제 끓여주시면 되고요. 모든 재료를 볶으실 때는 항상 팬을 가장 높은 온도까지 달가 놓으신 다음에 이 연기가 나게 됩니다. 그 연기가 나면 그때 이제 오일을 부어서 이제 코팅을 한번 시켜주시면 됩니다. 불을 켜놓기보다는 꺼서 약간 모공층이 팬에 열렸을 때 그쪽으로 식용유를 넣게 되면 이제 코팅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불을 끄시고 식재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천천히 올리시게 되면 이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텍스처를 잘 살릴 수 있게 이 조리사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리를 하실 때 이렇게 연기가 나시면은 이렇게 불을 끄시고 오일을 부어 주시고요. 불을 줄이지 않으면은 이제 식용유가 이제 발열점이 조금 낮기 때문에 타게 되니까 그런 것들은 참고하셔가지고 구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어를 이 칼집을 넣은 부분부터 이렇게 올리셔서 구워 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칼질이 안 들어간 부분부터 구워 주시면은 이 장어가 다 밀어나가지고 이 모양이 좀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데리야끼는 약간 요 정도 이렇게 끈적끈적해지고 시럽화가 되면 이렇게 건지셔가지고 이제 불을 꺼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데리야끼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만드는 데리야끼는 약간 속성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데 뼈가 들어가면 한 2시간 정도 끓여야 되겠죠. 근데 뼈가 없이 뭐 시중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조리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장어를 굽게 되면 항상 열로 인해서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수축이 됩니다. 그럼 모양이 좀 흐트러지겠죠. 근데 이 모양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뒤집어주면 다행히 열로 인해서 다시 또 반대쪽 면으로 오그라들게 됩니다. 다시 모양이 잡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모양이 이렇게 쪼그라들었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그 상태 내에서 이제 불을 켜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올리셔가지고 약간 이 장어가 모양을 잡으실 수 있고 안까지 익으실 수 있게 이제 조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마늘 같은 게 좀 있으면 이 오일에다가 이제 마늘 넣어주시면 그 마늘이 가지고 있는 성분들이 좀 나와서 이 장어를 좀 밑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데리야끼 양념을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뒤집어서 내주시면 됩니다.
이 데리야끼 양념이 농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리를 하시게 되면 이 양념이 이제 배이면서 이제 졸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집에서는 이제 오븐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약간 졸이시면서 이제 쿡을 해주시면은 장어가 가지고 있는 그런 향이나 이 데리야끼 양념이 이제 장어에 배기 때문에 조금 더 간이 된 양념을 먹으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소금구이는 약간 어차피 간장에 양념에 찍어 먹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뭐 사람들이 소금구이다, 뭐 양념구이다 이렇게 차이를 두시는데 그냥 소금구이를 그냥 바로 생강이랑 드시는 것들을 추천하고요. 그리고 소금구이를 드실 때는, 그리고 데리야끼 이 장어 양념을 하실 때는 그냥 장어에다가 장어만 이렇게 드실 수 있을 때는 이제 장어 데리야끼가 이제 좋겠죠. 약간 기름이 많기 때문에 장어 덮밥은 약간 생강이나 이런 매운 향들이 있는 것들이랑 이제 같이 곁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명이장아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는 장아찌류들이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방법들도 이제 굉장히 좋겠죠. 약간 요 정도가 됐을 때 거의 완벽하게 이제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데리야끼 양념이 이렇게 약간 끈적끈적하게 이제 먹었을 때 이제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가 됐을 때 불을 이제 살짝 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불맛을 조금 주셔야 되는데 이게 양념이 지금 약간 겉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치를 이제 사용을 하시면은 장어에 이제 양념이 겉돌지 않고 안에까지 벨 수 있게 그리고 이제 구워듯이 이제 뒷면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뒷면도 이런 식으로 색깔을 내가지고 이쪽까지는 잘 이렇게 색깔을 내주시면은 이 장어 구이가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장어 솥밥을 이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이렇게 뚜껑을 여시면은 아주 잘 돼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슬고슬한 밥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뜸을 이제 밥을 듣기 좀 노하우라고 얘기를 드리면 뜸을 잘 오래 들이면 밥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보시면은 위에 부분은 좀 마르고 밑에 부분은 수분기가 있어서 조금 이렇게 촉촉하니까 밥을 잘 섞어서 이렇게 담아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밥을 여기에 담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담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메인 재료인 장어를 손질해서 담아보겠습니다.
약간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장어는 이렇게 길게 세로로 잘라가지고 그리고 이 부재료를 썼던 이런 야채들은 이렇게 물기를 좀 제거를 해주신 다음에 올려주셔야 이 음식의 간을 안 해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늘도 이렇게 집어주고 해주시고요. 이렇게 올리셔가지고 장어덮밥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전라북도의 고창의 명물인 이 장어하고 이 복분자를 활용한 이 장어덮밥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습니다.